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9시 공병호와 함께를 진행할 무렵에 실시간 방송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문득 떠올리게 됩니다. 과연 지금 현재 시민들은 3구 대선의 공정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을까? 그래서 즉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8시간 동안 계속된 설문조사에 대한 시민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던진 설문조사의 문항은 제가 조금 있다가 9시 공병호 실시간 방송에서는 대선 공정성 문제를 다룰 그런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개인적으로 이번 3구 대선의 공정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8시간 동안 37,000여 명이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놀랍게도 공정선거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6%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공정선거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우려한 바대로 무려 93%가 손을 들었습니다. 잘 모르겠다가 1%입니다. 이 설문조사만 가지고 보면은 37,000여 명의 설문조사의 응답자들 가운데서 대다수인 압도적인 다수인 93%가 3구 대선이 불공정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만은 특히 부정선거, 사전투표 조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사람들이 사활을 걸 것이다. 그런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요셉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설문에 들어있는 어느 정도라는 표현도 전혀 맞지 않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뭐가 아니면은 도로 가는 선거가 될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이미 양심을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양심을 포기하고 이런 짓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리하지 못하면은 본인들이 저지른 모든 종류의 불법과 부정의와 그런 부분들이 세상에 낱낱이 노출돼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필사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그런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요셉님의 답변입니다. 박대방님은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우리들은 평생 독재 권력에 국민들은 스트레스와 생활고에 힘들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정말 선거 이후에 소위 선거가 도둑질을 당한 경우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한 보통 시민들로서 우려를 피력했습니다. 시민들 의견을 종합해 보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시민들이 꽤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설문조사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39,000여 명 정도가 답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소위 사전선거 조작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새삼스럽게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표 도둑질을 방지하는 방법 7가지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표가 도둑질 당하지 않는 7가지 방법. 이 가운데 비용이 드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유애국 시민들께서는 민경욱 전 의원이 제시하는 표 도둑질 방법 7가지를 깊이 새기시고 또 그 부분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지인들과 친인척들에게 많이 권하셔서 나라가 정상국가로서 다시 제기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망드립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표 도둑질 방지 대책 첫 번째입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마시고 당일 투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NO, 당일투표 YES, 사전투표 NO, 당일투표 YES. 그것이 바로 민경욱 전 의원이 제시하는 표 도둑질을 방지하는 대책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표 도둑질을 방지하는 대책입니다. 바로 투표기를 꼭꼭 접어서
투표함에 느낍니다. 여러분 이때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충분히 접은 후에 잘 편 다음에 마지막에 기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기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투표 용지는 여러분께서 당일 투표장에 가셔서 당일 투표 용지를 받으시게 되면은 세로로 잘 접으시고 가로로 3번, 4번 충분히 접으신 다음에 잘 펴서 잘 편 다음에 바로 거기에 마지막으로 기표 도장을 찍어서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바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수개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제시하는 표 도둑질 방지 대책 3번째는 사전투표소 앞에서 투표자 수를 세는 겁니다. 충분한 배터리를 준비하고 산발을 준비한 다음에 사전투표가 개시되는 시점부터 가까운 투표소에서 계속 촬영을 하면서 이 숫자를 재는 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1명, 2명, 3명, 4명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바로 발표한 그런 사전투표자 수가 투표자 수를 부풀리게 하지 않았는가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게 해서 바로 가짜 투표지를 양산한 다음에 그것을 4박 5일 사이에 넣는 것이 가장 전통적이고 클래식한 그런 사전투표 조작법에 속합니다. 이번에도 그 아주 쉽고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그런 위조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4박 5일 사이에 그러니까 사전투표자 수를 늘려서 위조투표지를 그만큼 만든 다음에 집어넣는 그런 방법을 아마 선관위 측에 사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번째 표 도둑질 방지 대책 네 번째는 전국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비밀 임시사무소 182곳을 바로 시민들의 힘을 통해서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선관위 측은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발견됐던 비밀 임시사무소는 기본적으로 사전투표의 실시간으로 조작을 담당하고 또 개표 과정에서 실시간 조작을 담당하기 위해서 활용된 그런 비밀 임시사무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민의 힘으로 무력화시키는 부분들이 바로 표도둑질 방지 대책의 네 번째다 이렇게 봅니다. 표도둑질 방지 대책의 5번째는 전자개표기를 리셋한 뒤에 개표하기입니다. 전자개표기가 개표소에 도착하기 전에 미세하게 조작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의 표를 훔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표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투표지 분류기가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리셋한 이후에 개표하기가 진행돼야 된다. 바로 이 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부여에서 일어났던 정진석 지역구에서 현재 국민소통 청와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수현 그런 후보가 승리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현명한 참관인이 바로 전자개표기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자개표를 리셋하자마자 정진석 후보에게 뺏겼던 표들이 바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서 정진석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 부의장이 된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은 제대로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거나 노력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제자리만 관심이 있는 그야말로 정치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선을 하면 뭐하고 5선을 하면 뭐합니까? 비겁한 자들이 우글우글 모여있는 곳이 국민의 힘이고 양심이 마비되고 선거를 훔친 자들이 우글우글 몰려있는 데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다음은 표도둑질 방지 대책 6번째입니다. 투표지 분류기에 달린 노트북 컴퓨터에서 SYSCONFIG 시스 컨피규를 눌러서 DNS 주소가 나오는지 확인하기입니다. DNS 주소가 뜨게 되면 화면에 뜨게 되면 바로 무선 인터넷으로 자료를 주고받는다는 빼박 증거입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절대로 투표소에 있는 그런 전자기기들은 외부와 전산으로 연결돼서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위 와이파이나 이런 기능을 사용해 가지고 조작 해킹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투표지 분류기에 달린 노트북 컴퓨터에서 시스 컨피규를 눌러서 DNS 주소가 나오면 바로 외부와
통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도둑질 방지대책 7번째입니다. 사전투표함 먼저 개표하기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보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선관위가 최근 들어서 특히 문정부 하에 들어서 법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는 겁니다. 임시사무소 문제가 이 소위 노출되면은 반드시 임시사무소를 폐지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시사무소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비밀 임시사무소를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설치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법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가 없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바로 선거를 무너뜨리는 것이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한국 현대사에서 남긴 가장 큰 부정의 유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스텔스 독재 국가가 된 겁니다. 선거가 무력화된 그런 나라는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